2025년부터서는 드론 택시가 시범적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 드론 택시의 탑승 인원이 약 3명 내지 4명 정도로 한정이 되어진다는데, 먼저 그 드론 택시의 계약적인 형상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드론 택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허를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자, 종래의 드론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쿼드콥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모터고 이것이 프로펠러예요. 그리고 옆으로 나와 있는 이 팔 같은 것이 드론 암이거든요.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이것을 드론 몸체라고 해요. 이것은 종래의 쿼드콥터거든요. 즉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것인데, 이것의 양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린 모터를 사용도 하더라고요. 즉 말해서 모터가 있으면은 양쪽에 프로펠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드론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양력이 좀 더 세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력이 세워져 봐야 드론 택시에 사람을 기껏해야 3명 내지 4명의 승객밖에 못 태운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드론의 양력을 높여야 되겠지요. 양력을 높여 가지고 드론 택시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플라잉카, 즉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본 특허에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3명 내지 4명의 승객에서 100명의 승객도 태울 수 있는 드론 버스, 그러한 것을 고안해 보고자 하고, 수출할 때 물건을 집어넣는 이러한 컨테이너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드론을 고안하고 싶고, 기타 등등 매우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 올리는 드론을 고안하고 싶다. 이렇게 양력이 매우 센 드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의 응용처는 무궁무진하지요.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1의 핵심 수단이 강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양력 발생 장치가 되어지겠습니다. 종래의 드론은 기껏해야 승객을 30명밖에 못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에서의 드론은 드론 택시 또는 드론 버스 또는 드론 트럭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00명의 승객까지도 태울 수 있고, 수출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산불 현장에서 많은 양의 물을 나르는 데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건설 현장 등에서 기타 무거운 물체들을 나르는 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래의 드론과 본 특허에서 제시한 드론의 사양을 비교해 보면 시장에서 두 제품의 경쟁력은 우리의 드론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매자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업자님들을 위한 설명 부분이고, 이 다음부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강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양력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드론에다가 장착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드론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한 양력 발생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실험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A4 용지가 있습니다. 이 A4 용지가 자체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 A4 용지를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A4 용지 이쪽에서 바람을 세게 불어주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어떠한 판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판 위쪽에서 지평면과 평행하게 바람을 불어주면은 이 판이 양력을 받아서 위로 뜬다. 이것은 실험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인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판이 있습니다. 보드 위에다가 모터를 하나 두었습니다. 이 모터에가 프로펠러가 달려져 있네요. 이 프로펠러를 세게 돌려 가지고 바람을 이쪽으로 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실험했던 그 결과대로 이 보드가 위로 양력을 받게 되겠지요. 이 보드 이름을 양력판, 즉 리프트 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양력판에 작용하는 양력을 강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안하는 것이 본 발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판에 작용하는 압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이 대기 중에서 놓여져 있다. 이 판에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대기압이. 이럴 적에 이 판에 압력을 작용하는 것이 공기 분자들입니다. 공기 분자들이 이 판의 위에서도 이렇게 때려 가지고 다시 반사되어지고, 아래에서도 이 판을 이렇게 때려 가지고 다시 반사되어지고, 물론 이렇게도 때릴 수 있죠. 이렇게 때려 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반사되어지고, 공기 분자들이 이 판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반사돼 갈 때 충격력을 판에 가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 충격력이 이 판이 받는 압력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밑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간 공기 분자가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어져서 나오지요. 이걸로부터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밑에는 공기 분자들이 만약에서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 압력이 일기압이죠. 그런데 위에는 우리가 어떤 기발한 방법을 써가지고 공기 분자를 싹 다 없애줘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밑에서는 일기압이 작용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 판의 윗면에 충격력을 가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하지 않지요. 그러면 밑에서 일기압이라는 압력이 위로 작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판이 위로 뜨겠지요. 그럴 때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양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판을 양력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판 위의 공기 분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즉 판 위의 공기 분자들의 밀도를 어느 정도 작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이 판 위의 공기 분자들의 밀도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쓰게 되어지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치에서 프로펠러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은 판 위에 있는 공기 분자들, 그것들이 운동을 대략 이렇게 하겠지요. 여기에 있는 공기 분자가 이렇게 그대로 떨어질 수 있죠. 또 여기에 있는 분자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이쪽에 있는 공기 분자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공기 분자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각각의 운동이죠. 무작위하게. 그런데 이 판 위의 프로펠러가 회전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람을 불어준다. 이 바람을 배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배풍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될 공기 분자가 이 배풍 때문에 이동 경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공기 분자도 또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공기 분자도 배풍 때문에 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프로펠러가 배풍을 발생시키면은 공기 분자들이 오른쪽으로 밀쳐 나가지고 양력판에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력판 위쪽에 충돌하는 공기 분자 수가 작아지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일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이 양력판을 계속 위로 밀고 있으면은 이 양력판이 위로 뜨게 되어지겠지요. 여기에서 이 양력판이 받는 양력을 더 강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드르 경로상에 이러한 판상의 양력 추가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이 양력판하고 이 양력 추가 날개는 서로가 일체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양력 추가 날개 지지대가 양력판하고 양력 추가 날개를 이렇게 딱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력 추가 날개를 설치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여기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와 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여기와 여기에 의해서 이 양력 추가 날개가 위로 양력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력 추가 날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양력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터와 프로펠러가 1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또 한 층 올려 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리고 양력 추가 날개도 또 하나의 층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위에 있는 프로펠러가 멈춰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가 양력판 위를 때리는 현상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배풍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기 입자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공기 입자가 양력판 위에 떨어져서 양력판 위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위에 있는 프로펠러 때문에 양력판을 벗어나서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양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 상태에서 양력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양력판 위쪽으로 떨어지는 공기 분자들을 작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양력판 위로 떨어지는 공기 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양력판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유입해 오는 외부 공기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소정의 높이를 가진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장치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이러한 형태로 된 장치가 있습니다. 위는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 역시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장치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축소해서 그린 그림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빗금침 부분이 외부 공기 유입 방지기거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바람의 경로를 대략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죠. 양력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 이 양력 발생 장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놨고, 그것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이쪽에다가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외부 공기 유입 방지기를 제가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윗부분은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실 적에 이 부분 면이 양력판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각 층에서 모터를 2대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터 한 대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쪽에 조금 더 연장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도 프로펠러를 달아 놓으면은 훌륭한 양력 발생 장치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에서 또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력판 아래에 약간의 구멍을 내주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쪽에다가 이러한 관통관을 하나 내주고 이쪽에다가도 이러한 관통관을 하나 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강한 일기압의 공기들이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고속으로 내려오는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공기 분자들의 전체적인 하방 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속도가 감소된 공기 입자가 양력판 위를 때리면은 여기에서 이쪽을 때리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력이 강해질 수가 있겠지요. 물론 외부 공기 유입 방지기의 이쪽 측면에다가도 기울어진 관통관을 뚫어줌으로써 외부 공기를 이 관통관을 통해서 이 내부로 보내줄 수가 있겠지요. 이 상태에서 이쪽은 지금 압력이 낮아지죠. 즉 말해서 이쪽 상부 표면, 이쪽은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는 일기압이 강하게 위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들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양력판 위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력판 위의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양력이 감소되어질 수가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터를 하나 뒀습니다. 이쪽과 이쪽은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설명해도 되죠. 그러면은 이 모터가 바람을 밑으로 내려보내게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밑에 있는 일기압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양력판 위와 부딪힐 확률이 점점 작아지겠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양력 발생 장치에서 이 밑에 있는 모터들이 이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의 양력 발생 장치는 이미 대한민국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러한 모터는 이번 특허에서 새롭게 장착해 놓은 것입니다.